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초월함수의 극한. 그러고 보면 미적분, 즉 미적분 2라는 과목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파트가 수열의 극한과 급수, 두 번째가 미분법, 세 번째가 적분법이었는데, 이 미분법을 들여다보면 다시 초월함수의 극한과 미분으로 나누어지거든. 그게 교과서 진술에서는 명료하게 나누어진다라기보다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극한이랑 미분, 삼각함수에서 극한과 미분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나는 그거를 함수의 극한 부분만 떼어내서 초월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수투 또는 미적분 1에서처럼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미적분, 즉 미적분 2라는 과목에서는 극한이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두 종류가 모두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초월함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묶어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즉 교과서에 등장하는 교육과정의 용어는 아니지만 매번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고 말하기 귀찮음으로 초월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좀 이따가 초월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겠다. 다만 그것도 이미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말하길 크게 기본 극한과 치환 극한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기본 극한이란 뭐냐면 수투, 즉 미적분 1에서 함수의 극한, 단원과 구조가 동일하다. 즉 정의와 계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극한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프에서 생각한다라는 사고 과정을 이용한다라는 거고, 그거를 말로만 하면 조금 딸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어요. 보면 판서를 보면 초월함수의 극한,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투, 즉 미적분 1에서는 이제 새로운 수다. 그래서 정의와 계산으로 구성이 되고, 이걸 선생님이 강조하기를 극한을 이게 그냥 단원 구조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극한 구하기 두 방향을 의미한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적고 있는데, 현재 확통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확률도 새로운 수라서 정의와 계산으로 구성이 되는데, 확률을 구한다. 확률을 구하는 두 방향이 뭐야? 정의와 계산이다. 확률에서는 정의가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하면 수학적 확률, 즉 근원 사건의 수분의 근원 사건의 수로 계산하는 걸 말하고,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경우를 쪼개서 근원 사건의 수분의 근원 사건의 수로 계산할 수 있도록 쪼개는 도구가 뭐죠?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 듣고 있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의에서는 뭘 하는 거야? 그래프. 계산에서는 쪼갠다. 극한의 기본 성질인데, 이제 이 초월함수 중에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다. 라고 제한을 걸면, 이게 이제 부정형 중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1번, 그래서 요게 1번,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라면 동그라미 1번 기본 극한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치환 극한이다. 치환 극한이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수트, 즉 미적분일에서 합성함수의 극한. 치환은 같은 말이 합성함수다. 합성함수의 극한을 사용하란다. 치환 극한은 선생님이 붙인 이름인데 뒤에 나오는 치환 적분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의미로 붙인 거예요. 치환 극한이다. 치환 극한도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거를 정의와 계산이라고 하진 않고 여기서는 기초 그리고 치환 극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그래프와 기초가 우리 수업에서 용어로는 뭐에 해당돼? 하면 수렴 덩어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초를 하고 있었어요. 기초의 이제 시작이 기초는 네 가지를 알아두라. 알고 있죠? 그 시작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이다. 이거는 2다. 왜 2가 되니? 그냥 2라고 정의한다. 그렇죠? 밑에 세 개 떠오르죠? 11월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ln 1 플러스 x는 얼마야? 어떻게 알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도 1이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승 마이너스 1은 1이다. 아니다. ln a다. 밑변환 공식을 사용하는 과정이 추가되면 쉽게 연상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치환이라는 걸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런 걸 했었죠. 치환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제시한 게 두 종류다. 즉 합성 치환과 역치환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유명한 건 치환이 합성함수다. 치환이 합성함수다. 이걸 강조했었죠. 그래서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 함수를 빼고 치환을 넣으면 합성치환, 역치환인데 내가 하기를 고등학교에서 치환은 세 종류인데 두 종류 1번, 2번 즉 공통부분 답치환 그 다음에 이건 뭐였어? 전체를 알고 부분을 모를 때 한다라고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랬죠. 이거 뭐 왜 하느냐? 이거를 T라고 놓는다. 이 발상이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이해를 위해서 구조적 이해를 위해서 얘를 제시했다. 였고 계산을 할 때는 또 중요한 게 요 부분이다. 뭐 x는 다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x는 0으로 간다. x는 0으로 간다. x는 0으로 간다. 즉 이 수렴 덩어리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x가 0으로 간다라는 걸 발상의 기준으로 삼고 접근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수업 시작은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고 오늘은 요거 조금 생각을 한 후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끝냈고 삼각함수의 극한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느냐면 이 극한의 기하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
요거예요. 요게 뭐냐? 이거 자체가 힌트인데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ln 1 플러스 x가 아직도 x분의 ln 1 플러스 x로 보이느냐라고 했었죠. 라는 거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기하적 의미로 봐야 될지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죠? 그래서 2차 수업이 필요하죠.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뭔데요? 그러면 이 미분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붙어야 한다. 이걸 이제 기울기로 보여야 한다. 나눗셈은. 뭐 거의 본능적인 수준에서 그래야 한다라고 적용 B를 강조했던 게 직선의 방식 시작할 때 그 기울기의 수능적 의미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1번과 2번 기억하죠? 10을 기억을 하냐 못하냐. 그래서 이런 거 A분의 B는 A-0분의 B-0으로 본다. 2번은 fx 플러스 1 빼기 fx는 x 플러스 1 빼기 x로 본다. 즉 하얀색만 주어졌을 때도 그거를 기울기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0, 이거는 1. 그런 관점을 제시했고 그것의 변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거지. h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다. 참고로 ln1은 0이에요.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되는 거죠. f'1이다. 물론 요때는 fx를 lnx라 하자라는 단서가 달리면 요렇게 보인다.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리미트 두 번째. x가 0으로 갈 때 x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은 뭘로 보이니? 보이죠? 보이는 끼네. 씨발 개뿔. 이거죠, 이거. 이게 뭔데요? 잠깐만. 2의 1승 뭐 하는 거야? 종식변조야. 이렇게 돼야지. 이해 갔죠? 아니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x의 2의 x승인데 0 플러스 x 빼기 2의 0승. 그러면 위에랑 똑같은 구조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 밑에 거는 뭐 g 프라임 제로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gx를 2의 x승이라 하자. 2의 x승을 gx라 하자. 이렇게 했을 때고 기하적 의미라니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축, y축. 이 두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죠. 혹시 아니? 2의 x승과 lnx가 역함수, 씨발. 자, 그래서 어떤 점이야? 하면은 1이죠, 1. 그럼 1,1은 뭐냐면 1을 넣으면 1,0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0,0을 넣으면 1이 되겠어요. 그래서 0,1 이렇게 가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라고 하면 뭐야? 요거는 여기서 접선이다. 이거는 여기서 접선이다. 지우고 썼는데 똑같아, 씨발. 자, 아무튼 이런 거지. 그래서 요게 y 콜 fx, 얘는 y 콜 gx,
X축, Y축. 이때 얘기고, 이게 이제 Y 콜렉스 대칭이다. 이제 뭐가 있느냐면 요 기울기가 1이죠. 그 기울기가 1인데 이게 다 얼마야? 1이다. 그래서 다 평행이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Y 콜렉스 대칭이 있을 때 이거랑 딱 겹치는 거죠. 이해갔나? 그래서 요런 기하적 의미를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얘랑 무슨 관계야? Y 콜렉스 대칭 이동에서 역수 관계. 얘 역수가 얘야. 신기하지? 안 신기하지? 자, 그래서 요런 관점도 알아둬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식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풀어보세요. 보겠어요? 이게 EBS 수능 특강에 있던 문제였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다라고 평가하기도 거시기한 문제죠.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인데 출제 의도는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런 형식의 문제는 그 무리함수랑 그림이 비슷하잖아. 요 부분, 요 왼쪽 부분이 없다면 무리함수잖아. 그래서 1학년 때 무리함수에서도 요와 비슷한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다. 보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인식을 해줘야 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뭐죠? 그러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묻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직선의 생명은 기울기다. 이 일이 지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함수 y콜 ln3x를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되니? 하면은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숫원, 즉 대수 과목에서 했고 그때 그래프라고 하는 놈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는데 기본형과 도형의 이동이죠. 그래서 그때도 y콜 로그 a kx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거냐, k가 양수인 경우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바꾸고 이게 평행 이동을 했다. 이 도형 이동인데 이 무슨 이동이야? 곡선의 이동이죠. 곡선의 이동은 뭐? 요소의 이동. 로그 함수의 요소는 뭐가 있죠? 갑자기 수원, 대수 과목 얘기가 나오니까는 막 혼동되냐. 그건 저쪽 내 뇌 이쪽에 있는데 갑자기 그걸 이쪽에서 수업하다가 불러오라고 하면 되겠냐고 뭐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뭐냐면 삼선 이점. 그 중에 이건 뭐였죠? 이게? 이게 유일한 교점. 도형 이동을 할 때는 유일한 교점을 기준으로 하거든. 그래서 요 점이 요만큼 평행 이동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표현한 게 뭐야? 이게 이제 유일한 교점이면서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선생님 강조하기를 격자점이라고. 그래서 점의 이동 관점으로 봐야 한다. 그랬을 때 기준이 뭐야? 이 점에서 지금 이건데 봐봐. 직선은 뭐라고 그랬어? 직선은 두 종류. 활선과 접선. 그래서 접선 1. 여기서 기울기가 1이죠. 이해가나?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이거죠, 이거. 또 다른 건 뭐 별거 아닌데 요점. 이건 교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여기서는 두 개. 이 사이에서는 하나, 둘, 셋, 세 개. 여기서는 두 개. 위에서는 한 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y equal ft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거기서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하면 요까지는 계속 극한값이 1이었다가 요 점에서는 우극한은 1, 좌극한은 3, 함수값은 2,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나?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은 두 개가 나고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Y 절편이지. 근데 봐. 네가 이제 이 사실을 안다라면 이 문제를 그런데 그렇게 푸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기하적 의미가 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용도로서 알아두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를 이렇게 알아둔다라면 장점 중에 기본적인 장점이 뭐냐면 여기가 뭐였더라 이런 거를 2였나 뭐 이런 것들을 헷갈릴 이유가 없고 요 식이 뭐였더라도 기울기 각각 1,0, 0,1에서의 기울기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지속성이 높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일단 요점 이 점에 이거 y좌표가 뭐겠니 하면 여기서 이거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이게 1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얼마큼 올라가? ln3만큼 올라가죠.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는 뭐야?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ln3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점의 좌표는 이거 올라가니까 이거 0 넣으면 이제 그래서 이거 이퀄 0 해서 해보면 이게 3분의 1이 돼야 0이 나오는 거 금방 알지. 이게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얼마니?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렇게 나온 거 맞나? 해설에서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라 왜 3분의 1이 나오지? 이 위에 것도 다른데? 아, 씨발. 결국에는 덧셈이 문제야. 인생에서 셈이 문제다. 이 씨발. 그래서 다 거꾸로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ln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3.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적나? 아니지. 이건 그대로지. 아 씨발. 헷갈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ln3 y절표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런데 그게 각각 뭐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다. 그래서 또 왜 굳이 마이너스를 준 거야 이 씨부를.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 문제에 이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인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냐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꼼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 다만 완전 꼼수는 아니지. 왜냐하면 요게 이런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런 극한을 기초라고 정리를 해놨나 라는 걸 알면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애초에 이렇게 정의된 게 수학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의미가 좀 방대하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었다 이므로 이 관점을 알아주는데 이 관점이 중요하니까 좀 숙련을 시켜서 적용 B가 가능한 상태라면 이 문제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미분이고 나발이고 별 개념 없이 그냥 풀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원래 출제 의도는 요거였어요. 접선이 출제 의도였다. 정리하세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 큰탐 수업의 특징처럼 개념을 정확하게 잡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지금 수학의 원리 71페이지 연구 1번에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거고, 실전에서는 이런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요런 문제를 풀 이유는 없어. 다만 이런 식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한다면 뒤쪽으로 갔을 때 이 치환이란 게 합성함수잖아. 그러면 미분에서 메인이 되는 미분법이 합성함수의 미분법, 나아가서 저기 그 적분에서는 메인이 되는 적분법이 치환 적분법이거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요걸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식은 여기서 요걸 뺀 거지. 이 극한을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지금 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저기서 노란색 2가 없다라면 결과가 자연상수 2가 된다라는 건 아는데 이제 저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봐야 되니? 뭐라고 봐야 되지? 뭐라고 봐야 되지? 여기서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이 치환 극한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이건 좀 중요해요. 중요한데 약간 말로만 좀 하도록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있지.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메인이 되는 게 식이잖아. 그걸 이제 그래프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걸 맨날 고민하는 거고. 그래서 fx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 gx가 있다.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두 식을 수학은 이제 결국 연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연산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러면 두 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은 뭐냐?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특히 이제 이런 헬스 네 뇌가 여기에 대해서 차함수가 떠오른다면 학습 상태가 양호하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게 있는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단순 식으로 봤을 때 얘기고, 함수로 본다라면 이제 뭐 합성 함수죠. 역함수는 여기에 일부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이런 연산들이 가능한데, 앞에서 내가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초월함수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초월함수가 가지는 의미를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요, 초월함수란 게 뭐 정의를 네가 한번 인터넷 또는 AI한테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뭐 하든 말든 그 네가 알아서 할 일인데, 만약에 해본다라면 뭐 이런저런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핵심은 이거야. 뭐냐면 사칙 연산을 통하여 다항함수로 쪼갤 수 있느냐,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차이거든. 그래서 다항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수함수라고 그래.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곱셈, 즉 제곱, 그리고 나눗셈, 사칙연산 일부잖아. 그랬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다항식으로 쪼개지는 거잖아.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런 걸 대수함수라고 하거든. 거기에 비해서 초월함수는 아무리 사칙연산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조작을 하더라도 다항식으로 환원이 되지 않는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거든. 저번에도 했지만 sin x 이퀄
x 플러스 1. 이게 4층 연산으로 얘랑 섞이게 할 수 있는 혹시 계면 활성제 아나? 이과면 화학에서 계면 활성제. 우리 실생활에서 경계를 활성화시킨다. 섞이지 않는 걸 계면 활성제로 넣으면 경계가 활성화돼서 섞여버린다. 그게 계면 활성제고 대표적으로 비누. 여기 있는 기름기랑 물이랑 안 섞이니까 물로 씻어도 잘 안 섞인다고. 계면 활성제 비누를 놔서 바르고 난 다음에 물을 하면은 이 물이 흘러가면서 얘랑 섞여서 흘러가기 때문에 때가 뺏겨진다. 아니지. 그런데 너 지금 계면 활성제의 계가 경계라는 것도 처음 알았지. 오빠, 뭐 교육이 개판이야, 씨발.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애들 금방 다 알아듣는데. 짜증. 짜증.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내 수업에서 그런 게 있거든. 어제 내 졸업생 중에 금융감독원에 취업한 애가 있어. 금융감독원. 꿈의 직장이거든. 금융감독원에 취업한 애가 있어. 경쟁률 수백 대 1을 뚫고 취업한 애가 있는데 걔가 찾아왔더라고. 내 수업하려. 그래서 오래 얘기는 못했는데 조금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제 지금 연수 받고 있는데 그 실무자가 강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보고서 같은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면서 적용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런 얘기를 했대.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뭐 큰 어려움이 그 실무를 적용하는 게 존나 큰 어려움인데. 아무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강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 보고서가 왜 당신한테 필요한가? 이 상급자한테 이 보고서를 왜 지금 작성을 했는가? 두 번째로 그래서 당신이 알아둘 게 뭔가? 말 졸라게 많지만 결국에 이거는 왜 필요한 건가? 두 번째, 그래서 네가 알아둘 게 뭔가? 이렇게 작성하는 게 핵심이래. 뭐 떠오르는 거 없냐? 내 수업이 그런데 좋은 보고서인데 내 수업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가? 맨날 하지 않니? 그러니까 다른 수업과 다르게 시작하자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왜 배우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마지막으로 알아줄 게 뭔데?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전에 그래서 알아줄 게 뭔데? 했잖아. 결론은 좋은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게 걔가 그런 거야. 선생님 수업이 딱 그 형식이라고. 뭐 근데 내가 보고서 쓴 거야? 네가 상급자야?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요. 그럼 봐. 그러면 얘랑은 뭐 하겠니? 연산을 한다라면. 이런 연산은 호환이 잘 안 되니까 연산을 해놔봐야 이 수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말은 이 초월함수 있잖아. 초월함수는 다항함수, 뭐 초월함수끼리도 그래. 초월함수끼리 예를 들면 사인함수, 즉 삼각함수가 다항함수로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삼각함수는 로그함수랑 참 잘 섞이겠다.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니까 걔들끼리는 연산을 할 때 이런 것도 물론 하지만 이런 걸 해서 이 연산된 결과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거든. 이해 갔지?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하는 짓이 이거란 말이야. 이해 갔나?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이게 그거거든. 합성함수의 극한이거든. 그리고 이 합성함수의 극한이 미적분 2 그리고 미적분 과목에 처음 나오는 거야. 원칙적인 제시는. 그게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세요. 치환을 해서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배경 설명을 했어요. 이해 갔죠?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저기 2가 뭘로 보여야 되니?
그래서 2가 뭘로 보여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 2가 뭘로 보여야 되니? 라면 네가 알고 있는 식에 EX가 대입된 걸로 보여야 한다 라는 거지. 그럼 뭐가 문제야? 왜 여기만 대입했어? 여기는 대입 안 해. 가 문제가 되는 거고, 따라서 당연히 여기도 EX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냥 EX 하면 다른 문제가 돼버리잖아. 같은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슨 짓거리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합성이 같은 말이 치환이니까, 그래서 EX를 뭐 T라고 놓는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연이어서 나와야 될 게 여기 X가 있으니까 X는 뭐야? 2분의 T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자, 그래서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니? 면 리미트.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다 T로 바뀌었으니까 T가 어떻게 되느냐거든. 여기에서 뭐가 나와? 여기에서 X가 0, 1 때 T는 0이다. 뭐 Y 콜 EX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Y가 T다. 그래프로 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이 그래프로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0 하니까 2배 하면 0이지. 이러고 있으면 큰 탐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해 갔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뭐야? 하면 기억날는지 모르겠지만 수렴한다를 표현해봐. 그러면 그게 뭐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다. 요거 하나랑 또 다른 표현이 이게 수투, 즉 미적분 1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라고 그랬지. x가 a일 때 fx 화살표 알파 이렇게 적는다는 거 알죠? 이건 선생님이 그때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속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너무 재미없죠? 다 아는 사실 뻔하고 씨발. 나 진짜. 그래서 조금 하고 쉬자 씨발. 자, 그래서 이건 뭐야?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에 뭐 이 t분의 2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 하면은 지수법칙. 지수법칙을 쓰는데 실수 지수면 밑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1이니까 뭐 0이 정확하니 정확하니든 0보다 크죠. 따라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에 t분의 1승에 2승 이렇게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뭐야? 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간다 라는 거죠.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이제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한 거야 하면 2번 등장한 거거든. 이건 속함수고, 그리고 얘는 뭐야? 지금 얘는 겉함수가 되겠어요. 겉함수. 이게 지금 요 부분이 겉함수. 이거 빨간색으로 하자. 요 부분은 겉함수의 극한. 요거는 속함수의 극한을 하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그래서 이게 왜 2의 제곱이니? 합성함수 그래프. 이것도 합성함수거든. 그래서 분리형으로 생각해서 간다 이건데, 뭐 그 부분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연구 1번에 적혀 있어요. 알겠죠? 다만 실전에서는 이게 원칙이라면 누가 씨발 저걸 저렇게 하냐가 어디에 있니?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의 x분의 1승이다. 그래서 뭐 2 그리고 뭐 2 이렇게 해서 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수업에서? 수렴 덩어리 만들기. 잘했어요. 이게 수렴 덩어리죠. 이 관점으로 간다고. 요거는 어디에 적혀 있느냐 하면 앞 페이지에 있을걸? 앞 페이지가 그 앞 페이지가 아니고 있냐. 더 앞 페이지. 69페이지 연구 1번. 네, 직관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자, 봐봐. 내 수업 지금 어떻게 했니? 이걸 지금 네가 왜 알아둬야 되는지 설명을 쭉 하고 그래서 네가 결국 알아둬야 될 건 뭐야? 실전에서라면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건 근데 이 얘기를 왜 써? 하면은 미분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적분법에서는 치환적분법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고 요거 앞 페이지에 아래쪽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예제 1번 해설 풀이를 보면 항상 교과서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렴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히 예제 1번 해설을 보면 요렇게 놓는다. 치환을 한다. 그러면 요걸 때 요것이므로가 극한, 속함수의 극한이다. 그리고 겉함수의 극한을 요렇게 표현해 준다. 라고 나와 있다. 라는 거지. 그리고 교과서에서 항상 이렇게만 풀어줘요. 그래서 교과서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하는 거고 내가 이제 교육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엄밀하게 합성함수의 극한을 표현하는 건 미적분 과목, 즉 미적분 2 과목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 오케이. 정리하세요.